라이즈 체제 같은 경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평가라든지 내용에 대한 디테일을 라이즈 체제가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먼저 라이즈 체제가 나타나게 된 간단한 배경, 그리고 라이즈 정책 추진의 경우와 주요 내용을 요약해주는데 마지막에 주요 이슈와 시사점 관련해서 4가지 정도 고민해야 될 사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워낙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실은 저희가 근로를 하고 있는 생산기업 관련해서 이미 수도권이 과반수가 넘어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인구 자체도 수도권이 과반수가 넘어섰고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각하다, 지역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얼마 전까지만 나왔는데 지금은 수도권도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수도권 자체도 지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128개 시군구 중 소멸 비용 지수가 50%가 넘었고요. 2047년에 가면 거의 전체 지역이 다 이제 소멸 비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의 인구만 하더라도 23년에 지금 현재 수도권 대학 병원이 19만 명이 좀 넘는데 근데 이제 쭉 추세를 보면 55년도에는 그보다도 작은 2만 명이나 부족한 인구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게 이제 인구 집중을 논할 때가 아닌 지역이라는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 자체의 소멸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도 최근에 그래서 축소사회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축소사회, 축소국가를 대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라이즈 체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보시면 일반 대학이나 전문 대학별로 모두 이제 지역을 고려해봤을 때도 빨간색 부분이 적자이거든요. 대학은 인력 여건은 지속적으로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나 일자리의 수요를 집중하라든지 두뇌 유출 이런 거를 떠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이제 교육 경쟁력 또한 순위 자체가 정체되거나 올라가지 못하는 중앙색을 보시면 대학 교육 역량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기술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한 10위권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40대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면 대학 정책에 대한 개혁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불균형이 교육이나 취업 기회를 추구하는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으로 이제 유출을 줄여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충원 산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직격탄이 나온 게 연구나 교육력까지 악화되고 그러면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지역 사회로의 기여나 연계도 부족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측면이 라이즈 체제 출범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유명회에서 지역 관련 교육뿐만 아니고 지역 혁신이라든지 지역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될 것인가, 패러다임을 시작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논의들이 시작되었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2010년도에 2020년도에 라이즈 RIS 체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요. RIS라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의 중장기의 발전을 목표에 맞는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의 대학들이 핵심 분야를 연계해서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각종 지역 혁신 기반과의 협업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현재 라이즈 체계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걸 이제 예행연습이라는 개념처럼 이제 좀 진행이 됐고요. 특히 그래서 여기는 단위형뿐만 아니고 복수형이라고 해서 또 이제 대전 세종 충남 플랫폼 플랫폼하고 그리고 이제 경남이라든지 복수형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단위형 복수형을 모두 이제 지원하는 체제로 RIS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RIS의 핵심은 총괄 운영센터를 따로 놓고 지역 협업 이런 최고 기관 하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역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유대학 개념을 도입해서 대학 간의 연계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되다가 RIS뿐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유사한 관점에 있는 링크 사업이라거나 뭐 하이브 사업이나 라이프 사업 같은 이런 기업에서 지역 관점에서 교육에서 투자하고 산업국성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이제 이런 거 정책을 담는 것으로서 이제 RIS 라이즈 플랫폼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즈 체제 같은 경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으로 지원하는 한 4조 원 정도 규모에서 2조 원 가까이 넘는 규모를 이 플랫폼에다가 한꺼번에 지원하는 통합 예산화가 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내 이제 지역 고등교육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고 기반을 만들어서 지역의 이제 발전이라든지 대학 지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즈로 흡수되는 대표적인 이제 교육 사업은 RIS라든지 링크 사업, 링크 3.0 사업, 그리고 라이프 사업, 하이브 사업, 지방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24년도 올해 정도를 토대로 이제 종료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범 지역을 토대로 올해 지금 다른 대전뿐만 아니고 세종 지역도 이제 지금 보고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을 위해서 다들 이제 확대하고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여기에 목표가 되는데요. 라이즈 추진인의 목표는 지역의 이제 지역적 풍요 문제 연구.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뒤에 이슈랑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상학연 환경 생태계 기술. 이 부분도 역시 기존의 이제 교육부 사업 대비 범위를 어떻게 잡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이나 평생교육까지 혁신하는 부분. 마지막 부분이 이제 현안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을 하면은 지역 중립적인 연구를 수행하거나 인력 양성을 하는 경우가 이제 과거였는데 이제 지역 현안과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추진 체계를 보시면 크게 봐야 될 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RIS 플랫폼을 수행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점들은 먼저는 그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RIS 플랫폼 성격이 너무 달라집니다. 교육 계열 쪽에서 하는가 아니면 성장이나 미래산업 육성 쪽에서 하는가 이제 이 차원에 따라서 RIS가 일종의 산업 육성 사업화되는 경향도 있었고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이제 교육 지원 사업화되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담당 부서도 지금은 약간 그런 형태로 많이 퍼져 있고 뭐 아니면 특수하게 담당관을 형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라이즈 센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그 중심 대학 밑에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가지고 중립화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테크노파크 계열로 가거나 아니면 지역 내 연구원 계열로 가거나 여기 부산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비스텝에서 비스텝이 아마 인재 평생 뭐 이런 용어까지 붙여가지고 여기로 이제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지역 연구소 내지는 지역의 TP 이런 형태로 지금 구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계획의 특별한 점은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현안 중심으로 좀 강조점을 잡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전 같은 경우도 뭐 5가지의 대표적인 전략들이 있는데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연 연구기관 그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기술 연구의 허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 연구기관의 연계협력 분야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이슈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RISA 플랫폼의 플랫폼 범위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연구부터 시작해서 파급까지 가는 전주기를 하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대학 영역은 이제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해서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학은 이 부분부터는 접근을 못합니다. 시장이나 산업 영역에 있어서는 대학이 보통 교수 단위의 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아는 기업 10개, 뭐 15개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지역 전반의 산업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동향 이 부분을 파악하는 건 어렵고요. 이 부분부터는 실은 지자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으로 한정했을 때요. 그래서 지역 내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인재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성장과 연계가 되고 있는지, 어떤 이제 시장 실패 같은 외부적인 효과는 없는지, 그리고 지역의 시민 사회를 비롯해서 각종 문화 형성 같은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기존의 대학에서 강점을 보이던 영역과
지역에서 이제 관리하던 영역이 합쳐져야지만 이제 전주기가 성립되기 때문에 라이즈 플랫폼을 통해서는 이러한 전주기가 이제 커버되는 형태로 돼야 된다는 측면이 이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이제 그 이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라이즈나 RIS 같은 경우도 트리플 헬릭스 3중 나선을 중심으로 됐는데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4중 나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중 나선까지도 향후에는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5중 나선은 트리플 헬릭스가 기존의 주체 중심으로 산학관이죠, 대학과 산업체 정부와의 이런 관계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 4중 나선부터는 여기에 이제 시민 사회가 포함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생태계 개념화로 좀 진화를 하게 됩니다. 5중 나선은 거기에 이제 환경이 추가되는, 자연 환경이 추가되는데요. 그래서 지역 단위의 자연 환경까지도 아마 나중에는 추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가지 시스템으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 경제 시스템, 그리고 폴리티컬 시스템, 그리고 자연 환경, 그리고 미디어 베이스드 이제 시빌 서사이어티가 되겠죠. 시민 사회 개념까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하위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라이즈 체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대학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가장 오리지널한 역할이었던 지식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기업 간의 링크,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던 역할에서 이제 지역 혁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노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개념으로도 확장이 필요하고요. 이걸 넘어서서 이제 지역 혁신의 이제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로의 확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의 역할의 초점이 이제 사회적 통합과 이동성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의 기반을 제공하고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서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제 거버넌스라든지 지역 혁신 기관과의 결합 정책이나 연계 정책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역할뿐만 아니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가 지자체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순 교육 계열, 단순 이제 지역 산업 육성 계열이 아니고 이들이 이제 함께 여기 이 지자체 내부에서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라든지 통로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점에서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혁신 주체 간 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주체 간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지산학연의 여러 혁신 주체들이 있는데 결론은 이들 간의 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협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먼저 RIS부터 이어온 교육 분야 내에서의 수직적인 협력, 이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TP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기관들, 기업들 포함해서 다른 주체와의 수평적인 협력, 이 2가지 관점에서의 협력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직적인 부분은 대학 간에도 그렇고 뭐 저희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협력을 하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롤을 나누고 그 롤을 각자 열심히 하는 분업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순 분업이 아닌 협력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한국도 이제 KCP 체제를 하고 있는데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나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 다 직업을 염두에 둔, 지역에서 양성한 인재의 지역에서의 취업을 염두에 둘 경우 고등학교와의 연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이즈 플랫폼에서 약간 빠질 수 있는 고등학교까지 그 K12 체계와도 연계할 수 있는 교육기회 특구라든지 이런 특구와의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과 타 주체 간의 협력에서는 지역의 연구원이나 출연연의 분원이라든지 뭐 이제 각종 진흥원들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혁신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의 약한 점이라고 하면은 기업 접근은 가능한데 산업 접근은 어렵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지역 내에 다양한 이제 산업 단위 협의체, 전략 뭐 대전의 경우도 ABCD가 있는데 그 각 지역별로의 전략 산업들이 보통 2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업 단위의 협의체를 구축해서 그 산업의 주체를 좀 육성하고 협력하는 체계도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전주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계열의 사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 중기부 계열,
그리고 이제 산업 단위의 지역은 산업부 계열이 또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이나 R&D 계열은 과기부가 많기 때문에 이 교육부의 라이즈 플랫폼이 어떻게 이제 이런 타 부처들의 사업까지 함께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혁신주체간 협력에서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러한 협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업의 단순히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우리 할 일 이렇게 나누자고 분업에 그치지 않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RIS나 라이즈 사업의 이제 모델이었던 일본의 COC 사업이 있거든요. 센터 오브 커뮤니티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도 가장 큰 특징이 코디네이터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주체들이 계속 어울리고 뭉치고, 뭐 지금 이런 활동들도 코디네이팅을 통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코디네이팅 활동이 원활하게 돼서 협약으로 코퍼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COC를 하다가 COC 플러스라고 해서 지역의 다른 혁신기관까지 다 끌어들이는, 대학 중심에서 지역 혁신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형태로 이제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요즘에 이제 각 부처별로도 지역 사업을 워낙 다양하게 하면서 약간 우후죽순식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즈 센터뿐만 아니고 라이즈에서도 뭐 라이즈 지역 고등교육 협의회가 있죠. 근데 이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 역할들이 매우 중복이 심하고 연계는 거의 생각해 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위원회들을 어떻게 이제 통합 및 재구조화할 건지는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별로 지역에 설립된 그 다양한 혁신기관들, 뭐 이제 사업단 형태로 많이 하다 보니 산업부의 뭐 지역사업평가단, 지역특화센터, 과기부의 과기진흥센터라든지 연구개발지원단, 그리고 중기부의 뭐 여러 가지 센터들, 이제 이러한 다양한 그 형태의 이제 그 혁신기관들도 어떤 형태로 재구조화하고 상호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라이즈 센터의 역량 확보도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도 아마 여기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라이즈 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 라이즈 센터가 RIS 때부터 나타난 게 단순히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던 관리를 이양받는 형태가 돼서는 이렇게 센터화를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전략이라든지 국가 전략과의 조화, 지역 내 성장 전략,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모니터링과 분석, 이 부분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기관화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을 모두 다 갖출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분석들, 특히 각종 데이터들, 예전 같은 경우 고용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가 그 대학 데이터가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중심으로 고용은 쭉 연계가 되는데 고용정보원의 데이터가 다 있는데 지역에도 다 갖고 있고요. 근데 어느 대학 출신인지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RIS나 라이즈를 통해서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라이즈 센터에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이제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역 수준에서의 활동, 국가 수준에서의 활동, 글로벌 수준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은 다양한 이제 기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산업단지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이제 특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크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특히나 제조 중심의 산업 기반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매몰돼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면 여기 이제 대학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로우텍 인력을 필요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지역의 산업을 당장 육성하려면 오히려 대학의 고급 인력 양성은 소외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역 내에서 유망한 이제 신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한 기반을 통해서 배출된 인력이 이제 갈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의 이제 지역 수준에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플레이스 베이스드 이런 구역뿐만 아니고 뭐 기회발전 특구, 교육자율 특구, 도심융합 특구, 문화 특구, 그리고 뭐 연구개발 특구, 산단이라든지 그리고 무역 경자 구역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있는데 이런 구역들과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12대 전략기술이나 뭐 기재부의 뭐 신산업 신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단위의 기술은 현실적으로는 한 지역에서 이걸 총괄해서 육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향하는 신산업 육성의 한계점인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도 연계를 해서 국가 신산업으로 커야 되는데 이걸 중재해 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의 라이즈 센터보다는 라이즈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앙 라이즈 센터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현재 중앙 라이즈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역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준인데 최근에 과기부에서 그래서 뭐 몇천억 단위의 프로젝트를 발굴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보스턴 간의 협력을 하는 건데 해외는 이렇게 지역 단위로 거점되는 산업들이 있어서 협력을 하는데 우리는 국가가 협력을 합니다. 국가와 해외 지역 간의 협력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 단위로도 이런 라이즈 체계를 통해서 지역 대 지역으로 협력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좀 이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꼭 그런 선진뿐만이 아니더라도 ODA라든지 각종 이제 해외 도시와의 교류나 연계를 통해서 인력 교류, 양성된 인력을 교류하고 기업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 또한 이제 라이즈의 체계 안에서 꼭 이렇게 정주를 그러니까 인력의 순환을 꼭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고려한다기보다는 우수 인력을 외부로도 배출하고 외부 인력을 또 끌어들이기도 하는 이런 입체적인 전략으로 좀 발전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